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저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대에는 안착을 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일단 어느 정도 올라야지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지지율 상승이 이 보수층의 결집,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찍었던 기존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각 지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지지율을 보면은 어제 나온 지지율 조사가 하나 있었죠. MBS 조사. 그러니까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죠. 여기 NBS 조사가 보통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옵니다. 좀 저조하게, 다른 데보다 저조하게 나와서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그런 시각도 있는 그 조사인데, 어제는 지지율이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 사이에 이 3%포인트가 올랐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이 지지하는 이유,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은 이 조사에서는 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이게 32%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 29%.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최근에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결단력 같은 것들, 그리고 공정, 정의, 이것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MBC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아마 기존 지지층이 높게 평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파업을 자제해야 된다. 이 응답도 58%에 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경 대응,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럽이 오늘 발표를 했죠. 갤럽 여론조사 발표했는데, 그동안은 그 긍정평가 비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한 6주 동안 29, 30, 29, 3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거는 3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30%였는데 1%가 더 올라서 일단 30%대는 안착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고, 부정평가는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2%에서 60%로 2%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인데, 자, 전체 수치는 그렇지만 이것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지금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뭉치고 있다. 특히 이 민노총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MBC 사태에도 뭐 계속 뭐 언론 자유 뭐 이런 그 시비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 이런 것들이 기존 지지층의 그 호응을 받고 있고, 일부 중도층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했지만 일부 중도층도 지금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수치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 31, 부정 60인데 전체적으로, 자,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을 보면은 요즘 상당히 변합니다. 그때는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았죠. 긍정평가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47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47 그대로 있고, 잘못하고 있다가 40%로 떨어졌습니다. 7%포인트는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 40% 이렇게 해서, 좀 역전이 되는, 그전에는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았는데 잘하고 있다가 더 많은 걸로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뭐, 여기 샘플은 98명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매주 발표할 때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영남일보와 KBS, 대구 KBS가 같이 조사한 이런 데서는 샘플이 한 2,000명 들어가니까 여기 98명 샘플보다는 더 정확하죠.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비율이 한 60%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지층은 지금 결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지난주에 67%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 71%로 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고 이런 수치가 보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지난주에 25%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22%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려 이 328명이 표집이 됐는데 전체 1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서너 명은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응답을 한 겁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잘하고 있다가 31% 나왔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합니다. 이 4% 이것은 계속 쭉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부터.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은 묻지마 부정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무슨 변수가 있어도 아무리 뭐 외교를 잘하고 뭐 해도 묻지마. 우리는 윤석열 싫어. 이런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 포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민주당 지지층을 막 선동을 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또 내일 또 장애로 막 나갑니다. 내일 토요일에.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기존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먼저 얻는 것이 그 급선무죠. 이 조사에서 보면은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무당층은 15%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의 그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쪽에서는 25%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지지가 31%인데 중도층이 25%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층 지지율로 지금 차츰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부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있다. 그 응답한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진영과 상관없이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여기는 42%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평가를 하겠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2%에 벌써 올랐었다. 자,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기서 55%입니다. 그다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전체 비율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한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유응답.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는 샘플을 딱딱 찍어주죠. 가령 뭐 홍준표, 뭐 이재명, 뭐 유승민 이렇게 쭉 찍어줘서 이 중에 누구냐 하는데 갤럽은 자유응답입니다. 자유응답. 그러니 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 응답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권주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권주자로 기존에 없었더라도 이 조사가 또 좀 유의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수가 결집하는 신호를 여기서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지금 1위는 물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바로 직전에 뭐 대선에 출마를 해서 0.7%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졌죠. 그런데 1위 이재명이 받는 표는 겨우 23%. 전체적으로.
자,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민주당과 일부 좌파 유튜브가 합작을 해서 협업을 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표현대로라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는 더 탐사라는 곳에서 5명이나 한동훈 아파트 앞에까지 찾아가서 거의 행패를 부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수층의 지지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은 이것도 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23, 한동훈 10, 그 다음에 홍준표 4%. 그 3위가 홍준표입니다. 전체 중에서 3%. 그런데 4%. 그 다음에 안철수, 이낙연 다 3%. 오세훈, 유성민, 이준석 다 2%. 자, 그런데 의견 유보가 44%. 그러니까는 자기 정치 지도자에서 1위는 의견을 요구하겠다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위가 이재명 23, 3위가 한동훈 10%인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응답에서 한동훈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왔던 이재명을 지목한 23%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을 지목한 10%가 더 가치가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정치인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을 아마 차기로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을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시장이죠. 대구 시장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받은 지지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받은 지지는 8%입니다. 8%밖에 안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를 받았습니다. 15%. 그래서 지금 현직 시장 홍준표 시장보다 거의 더블로 이겼죠. 그리고 이재명이 13%, 2위.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체 이재명까지 젖혀서 대구 경북에서는 1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주로 40대, 50대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0대에서 물론 이재명이 31%로 가장 높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17%나 얻었습니다. 전체는 10%인데 17%. 그리고 60대에서도 17%. 자, 그래서 일단 50대 이상, 그리고 60대, 여기도 또 보수층이라고 보면은 여기서도 보수층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동훈 지지율이 25%나 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홍준표 7%. 물론 사실상 1위는 의견 유보 41%.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지 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의견을 밝히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최근 한동훈의 주가가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동훈의 주가가 확 뛰는 그런 현실입니다. 직업별로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청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이렇게 말을 딱딱 명쾌하게 하고 또 외모도 이렇게 준수한 편에 속하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겠죠. 15%가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19%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의견 유보, 전업주부들도 의견 유보가 49%.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 거의 절반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29%입니다. 29%.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홍준표 9%인데 아주 압도적으로 29%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지금 여러 대권주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 나중에 만약에 대선을 하면 투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겠죠. 여기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나 받았습니다. 21%. 전체 지지율은 10%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유권자층에서는 21%, 이재명이 33%지만은 뭐 이재명은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직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동훈 외에 뭐 홍준표 3%, 안철수 2%, 이낙연 4% 이런 수준이니까 한동훈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 또 지역, 정치 성향 이런 것과 한동훈 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유권자들의 그 대답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보수 진영의 이 적통성을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자리 잡기 위한 첫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정도까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